놀라서 못 건데. 왜? 놀라서 못 건데. 사태가 커질까 봐. 자, 아무튼 발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니네 수행평가 방식은 뭐라고? 채점이 득점 방식이 아니라 뭐야? 감점 방식이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 그 시험의 유형을 알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감점이잖아. 감점 사항들의 요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 똑같아요. 피겨 스케이팅이나 뭐 할 때 걔네들은 점수 하나씩 하는 방식이지만 실수할 때 여기서 조금씩 빼는 방식 이런 게 있으면 니네 발표할 때 뭔가 말을 절었다 또는 자세가 이상하다 커닝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빼는 거거든. 그럼 이거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 있는 장소에 웃으면서 싱글싱글 가가지고 고개도 여러 번 아주 도리도리 하지 말고 고개 딱 끄덕끄덕 거리면서 한 손에다 종이 들고 시작하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좀 여유 있게 하세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요거 집에서 한 번만 연습해도 돼.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그대로만 너희들이 읽을 수 있으면 감점은 당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감점을 당하더라도 큰 감점은 없을 거예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쓰는 거에서부터 일단 감점을 당하겠지만 우리는 원고는 완벽하니까. 그러세요. 원고는 완벽하니까 요 자세만 잘 해서 감점을 안 당하면 중간고사 때 다소 약간 좀 아쉬웠던 점수가 후루룩 바뀔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마지막 챕터 제목은 108페이지 The Giant Canvas예요. 주혜야, 걱정하지 마. 이따 저녁 다시 보내. 선생님 검토해 줄게. 왜 그래? 아직 못 썼어? 몇 시까지 보낼 거야? 한 2시? 에? 2시까지 보낼 수 있겠어? 8시 반까지 보낼 거야? 선생님 수업 중인데? 그냥 천천히 해서 보내도 돼. 보내서 선생님 검토만 내가 다 써주는 거야 혹시? 그건 아니고? 아니야 뭐 하고자 하는 말만 한번 해봐. 아니 하고자 너 내일 몇 교시인데 영어가? 납득하는 거만 좋아하는 영어 1교시. 와 영어 내일 1교시인데 아직까지 준비를 하는. 이따가 가서 빨리 보내봐. 선생님 보고 선생님 집에 들어가면 10시 되니까 10시까지 보내봐. 밤새 하면 되지 뭐. 대신 처음에 쓸 때부터 존댓말로 써. 존댓말 쓰고 많이 쓰지 말고 좀 간략하게 써. 발표잖아. 이거는 니네 이미 에세이에서 니네가 하고 싶은 바가 뭔지는 다 선생님이 봤어.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발표에서 중요한 건 내가 이번 에세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느낀 점, 뭘 봤는데 뭘 느꼈다 이게 포커스가 돼야 되지. 거기에 있는 정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아까 아진이가 AI와 기계공학 할 때 AI는 이건데 기계공학의 결과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건 에세이는 중요한데 애들은 전혀 관심 밖이에요. 선생님은 그걸 알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알았어. 네가 왜 AI와 엔지니어, 기계공학의 관계를 하려고 했는지 동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 알아낸 것,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것,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럼 산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뭔가를 알게 된 것, 새롭게 알아낸 것, 느낀 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너는 관세잖아. 그럼 이거야. 니네 이제 관세에서 조사는 많이 했잖아. 그거 말고 나는 이번에 관세에 대해서 하게 되었다. 그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면 돼? 관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새로 알게 되었고 관세가 각 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과의 그 관계, 대관세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았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면 된다고. 똑같이 쓰지 않아도 돼. 쓰다 보니까 10분이 그냥 내가 써서 보내줄까?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써서. 자, 마지막 챕터 가겠습니다. 더 자이언트 캔버스예요. 말 그대로 본다면 캔버스가 뭐냐? 너희들 미술 시간에 미술학원 한번 좀 다녀본 사람들은 화폭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캔버스. 하얀 천 그림을 가지고 이젤, 나무로 돼가지고 걸치는 거 있죠. 이젤에다 걸쳐놓는 걸 캔버스라고 하는데 거대한 캔버스. 그럼 이건 뭐냐? 캔버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규격이 아니라 아주 거대하다는 얘기야. 이건 뭘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라 이 캔버스도 비유가 있겠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네이처 인 플레이와 마찬가지예요. 자, 108페이지고요. 분석지는 9페이지입니다. For many street artists,
for 문장의 맨 처음에 for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라는 얘기예요. 많은 길거리 예술가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for를 보면서 for 다음에 사람 나오면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누구누구에게는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길거리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the city 자 얘가 주어죠. where they live 우리가 배웠던 관계사가 나온 겁니다. 그럼 where they live가 이렇게 끼어든 관계 부사절이 되겠죠. where they live 그럼 the city가 주어 그래서 얘가 is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 나오는 where는 관계 부사니까 여기 they live가 힌트죠. 두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뭐로 바꾼다? 우리 중간고사 많이 했잖아. 이게 뭐야? live니까 in which 이런 거죠. 됐습니까? 간략하게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which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잖아.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가 혹시라도 또 관계사 좋아하니까 또 내면 뒤에 in까지 나와 있느냐 아니냐만 보면 됩니다. where they live in 그럼 틀려요. 세 가지 표현이 있다 그랬죠. where냐, in which냐, which만 있고 뒤에 in이냐. 요거까지 세 가지입니다. 해석은 뭐다? 요렇게 꾸며주면 되죠.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캔버스입니다. 뭘 위한? 그들의 예술 작품을 위한 캔버스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왔네요. 거대한 캔버스란 바로 뭐냐? 길거리 예술가니까 길거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거리 자체가 다 그냥 그림판이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 한번 물어봤어요, 얘한테.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벽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길거리에다 이거 하는 거 범죄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겠지. 예술이란 거, 미술이라는 장르에서 봤을 때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씨, 어떤 놈이 이거 그렸어. 승질을 내면 범죄입니다. 근데 그림을 딱 그렸는데 야, 치즈. 사진을 찍어서 즐기면 예술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미술에서 범죄와 이분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도시 페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페낭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작은 섬인데 거기에 이제 영국 시대에 식민지 시대에 조지타운이라고 형성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야. 근데 왜 세계문화유산이 됐냐면 뭐 때문이냐면 거리 전체가 일정한 그 인사동 정도 되는 그 마을이 거리가 골목골목마다 벽에 그림을 그려. 그 그림 옆에서 사진 찍는 거예요.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들의 생활 방식들이랑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놓고 설치 미술을 해가지고 마을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그런데 생겼을 때도 처음에 되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아, 벽에다가 낙서를 그리고 지랄이 하면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그림을 그리니까. 근데 여행 오는 여행객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개수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 지역을 찾아서 관광 명소가 돼서 경제가 활성화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해주냐면 이 자이언트 캔버스 가지고 길거리 예술가들이 그림 그리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술은 예술일 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Though their work is not considered mainstream. 바로 이 문제입니다. Though, even though, although 같은 거죠. 비록 그들의 작품이 그들은 누구야? 길거리 예술가들의 작품이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주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로? 메인스트림으로. 메인스트림은 뭐예요? 주류. 일반적인 예술이라고 부르는 미술 작품이라고 부르는 주류 미술이 아니라고 여겨질지라도 실제로 미술가 화가들은 길거리에 그림을 그리는 건 미술로 치지 않죠. 그럼 장난질이지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이렇게 여겨질지 몰라도 그들의 아이디어들은 are bright and innovative. 반짝이면서도 혁신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걔네들한테 필자도 얘기하는 건 이게 주류 미술입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자는 게 아니라 길거리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 와, 어떻게 이런 그림 그릴 생각을 했을까? 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아까 말했던 페낭에 보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 둘을 반만 그려요. 반신만. 여자 딱 있고 여기까지만. 뒤에 동생이 하면서 딱 누나를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이에요. 그때 뒤에는 뭐가 있냐면 앞에 자전거를 갖다 놨어. 그때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남매의 모습인데 그림 자체는 여기. 나머지는 실제 자전거를 갖다 놓은 거야. 마치 설치 미술처럼. 그런 아이디어죠. 번쩍이는 아이디어죠. 예를 들면 벽에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창살이 있잖아. 그러면 창살 그림에다 뭘 하냐면 누군가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이렇게 탈출하는 죄수의 모습을 그린다든지 요런 것들처럼 요런 아트들이 좀 많아졌는데 근데 그런 거 뭐
약간 그런 미술 뭐지? 막 이렇게 막 가상현실 미술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냐? 그런 것처럼 약간 이런 설치 미술도 해놨는데 필자가 얘기하는 건 미술이냐 아니냐의 영역을 떠나서 이 길거리 예술가들의 작품은 상당히 반짝반짝 빛난다. 즉 뭔가 아이디어를 확 주면서도 신박하면서도 혁신적이래요. 매뉴얼 커버. 매뉴얼 뚜껑입니다. 매뉴얼 커버요. 쉽게 말해 도심지에 있는 매뉴얼 커버죠.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 되겠습니다. Which we can see on any city street. 이건 계속적용법이 아니죠. 코마 나오고 which 나왔다고 해서 계속적용이 아닙니다. 왜? 코마가 하나 더 있으니까. 코마 두 개 있으면 뭐야? 부연 설명이에요. 뭐뭐한 매뉴얼 커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어느 도시에서나 도시 길거리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매뉴얼 뚜껑은 changes into 변합니다. 무엇으로 변합니까? pineapple. 파인애플로 변합니다. 뭘 가진? some yellow paint. 뭘 가지고? 약간의 노란색 페인트 칠로. 그래서 보면 매뉴얼 뚜껑인데 거기다 노란색을 칠해놨어. 그리고 옆에는 풀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왠지 파인애플 이미지 나죠? 상당히 이노버티브하죠. 그 다음 Who would have thought of using train tracks as a music seat? 자,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별표 3개입니다. 작년에 요게 나왔어요. 이 문장이 나왔고 이 문장을 가지고 바꾸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요게 수사 의문문입니다. 수사 의문문. 직역을 하면 누가 would have thought 조동사 과거 현재 완료. 누가 뭐뭐 했을까라는 겁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뭐를? of using. 여기서 of에 대해서 think는 항상 of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뒤에 think of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다는 동사인데 of가 있어서 사용하는 생각을 했을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나왔어요. train tracks. 기찻길, 선로죠. 트레인 트랙을 as 무엇으로? as a music seat. 자, 뮤직 시트입니다. 이렇게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기찻길에 있는 그 레일이에요. 레일을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음악 그 오선지처럼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의문문이 이거야.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기찻길을 이걸로 쓴다는 것을. 이게 바로 수사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이 가진 의미를 그대로 평서문으로 쓰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이것을 이거로 하는 생각을. 그럼 우리는 먼저 한글로 생각하면 이거죠. 이것은 반대 의미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않았다. 또는 못했다, 안 왔다 써도 됩니다. 생각하지 않았다, 못했다. 뭐 하는 것을? 뒤에는 똑같죠. 트레인 트랙스를, 기찻길을 악보로 사용하는 것을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문장으로 엎으면 되면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그 얘기는 뭐야? 아무도 생각 못했어. Nobody.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didn't think of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이걸 갖다 여기 나왔으니까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야 하는가? 이건 would를 쓰면 안 합니다. 생각할 수 없었다? couldn't는 괜찮아요. couldn't think of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이 얘기는 뭐다? 아무도 생각 못했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똑같죠? 외울 때 방식은 뒤에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수사의문문은 뭘로 접근하는 거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말을 한글로 먼저 우리가 국어로 먼저 반대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장이 뭐였어? 이거 볼게요. 여기 볼게요. 야, 우리 오늘 수업 몇 시에 끝난대? 제이스 선생님 오늘 몇 시에 끝난대? 야, 난들 알아? 누가 알겠어? Who knows? 했잖아, 그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누구도 모른다. 이 말은 who knows의 의미는 뭐야?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그럼 뭐야? Everybody로 가면 everybody로 써도 돼.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Everybody? 왜 didn't야? 현재니까. don't 아니지 단수니까 이 새끼야. 자꾸 왜 그래?
doesn't know도 김하진 문장 제일 길게 쓴 김하진 큰일인데 김하진 이거 발표 어떡하지 김하진? 실명을 3번 거론했습니다. 자, 3번 잘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잘하는 단어. break a leg 선생님이 합니다. break a leg 뭐예요? 직역을 하면 break a leg 다리나 부러져라. 이게 바로 행운을 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많이 쓰는 거죠. 반대말 하면서. 자, 그러면 who knows 했으니까 nobody knows, everybody doesn't know. 똑같은 표현이에요. 반대말로 who doesn't know. 그걸 누가 몰라. 그럼 뭐예요? 그냥 everybody knows예요. 이런 식이니까 이거 먼저 수사의문문 나중에 조건 혹시 나오면 영장 내면 한글로 바꾸는 건데 작년에는 영작으로 낸 게 아니라 요 부분이 냈습니다. 아예 누가 이거 하는 것을 생각했을까 이 부분 바꿔낸 걸 냈으니까 요런 부분 이번 기말에도 당연히 주관식으로 출제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몇 문장 뽑아줄 거예요. 그 부분만 잘합니다. 특히 5단원, 6단원은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이 많이 나오는데 주관식의 5단원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볼 겁니다. 다행히 김계영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충분히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 몇 개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nature in play는 어법이라든가 요 내용이 좀 중요했고요. 여기 지금 자이언트 캔버스가 주관식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표시 잘 해놓습니다. 요 별표 3개.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A green frog. 녹색 개구리가. looks.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as if 나왔네요. as if는 뭐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as if는 이것만 주목하면 되죠. as if는 뭐와 같아요? as 도우와 같아요. 도우 있다고 해서 비록이 아닙니다. as if는 as 도우와 같은 표현이에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거 가정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야? as if 다음에는 현재형 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as if 다음엔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 아니면 had pp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뭐뭐인 것처럼 뭐뭐였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현재 시제랑 같이 쓰이니까 당연히 가정법 과거 같이 쓰이겠죠. 동사의 과거.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하는 것처럼 보여? It were. 지난번에 얘기했죠. 현서야 비동사는 가정법에서 반드시 뭐를 쓴다고? 무조건 단수복수 상관없이 were만 쓰는 겁니다. 이시지만 were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이라서 마치 그것이 뭐인 것처럼 그 개구리가 lifting 들고 있는 것처럼 the road 길바닥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raking 갈고리질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fallen leaves 떨어진 이파리 줄여서 낙엽이죠. 떨어질 낙잎엽 낙엽들을 under it 그 도로 아래 바로 이거죠. 그림에다 이렇게 그려놨더니 낙엽이 그냥 있는 것뿐인데 낙엽을 쓸어서 밑에다가 카페트 밑에 넣듯이 하는 모습처럼 보이네요. The street 길거리는 자 교과서는 이제 109페이지로 갑니다. 길거리는 아니네 108페이지 아직 계속 갑니다. 길거리는 comes alive come 온다 alive alive한 상태로 온다. come이라는 단어는 그냥 오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come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한 상태가 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live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거리는 alive 살아있는 활기찬이라는 얘기야. 활기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죠. 길거리는 tells 이야기해준다. us 우리에게 astonishing story. astonish가 무슨 단어야? amaze고 amaze가 뭐예요? surprise죠. 그럼 astonish 놀라키다는 애 놀래키다. 그러면 이야기는 놀라게 하는 입장이니까 astonishing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amazing story, surprising story 다 똑같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energizing people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코마 다음에 energizing people이래요. 사람들에게 energizing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에너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후이한 사람들. Who are leading busy lives 했어요. 바쁜 삶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쁜 삶을 사는 사람들. 어디에서? In bleak urban environment. 자, bleak 하면 창백한 회색빛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백한 도시의 환경 속. 그럼 bleak와 urban environment는 둘 다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인 거고요. 그거의 반대 이야기가
astonishing, energizing을 쓴 겁니다. 그죠? 서로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도심 속에 맨날 색깔하면 아스팔트나 건물에 칙칙한 색깔만 있는 이 도심 속에 이런 것들에서 아스팔트 자체는 색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검정에서 회색빛으로. 그래서 색이 참 우울한데 그런 곳에 미술을 딱 그려놨더니 뭐한다? 놀라운 이야기를 주면서도 뭔가 활기찬 에너지를 주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108페이지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길거리 미술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이 문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길거리 미술의 특징.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길거리 미술 예술가들이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뭐의 특징? 도시의 칙칙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어떻게 활기 넘치게 만드는 게 길거리 예술의 특징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10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요 페이지가 또 주간식에서 잘 나오는 페이지라 이게 볼 겁니다. 자, 이제 프랑스의 도시가 나올 텐데 이 도시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리옹이라고 있고요. 코마 나왔죠? 부연 설명이에요. 가로치는 거죠. A city in France. 프랑스의 한 도시인 리옹은 is famous. 유명하대요. 뭐로 유명하냐면 its murals. 뮤럴이라는 단어가 바로 벽에 그린 그림. 월 페인팅입니다. 이게 월 페인팅이에요. 다시 말하면 벽 그림이죠. 벽화. 근데 뮤럴의 S인 걸 보니까 벽화가 하나가 아닌 거죠.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페낭 같은 거, 말레이시아 페낭처럼 리옹도 벽화들로 유명하대요. The city, 그 도시는 greet, 맞이합니다. 반깁니다. 누구를? Its visitors. Its visitor니까 도시를 찾는 방문객들. 그 도시의 방문객들이죠. 여행객들을 반긴다. 뭘로? Its storytelling murals. 이야기를 전해주는 벽화들로 방문객들을 반긴대요. 자, 근데 murals 다음에 scattered 나왔죠? 여기 누가 생략된 겁니까? which are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서 scatter는 뿌리다, 흩어놓다 이런 뜻이야. 근데 murals 같은 경우에 벽화는 지가 뿌리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인 scattered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사가 뒤에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가 하는 거면 ing, 되는 거면 pp. 이게 분사의 핵심이니까.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죠. 그러면 생명체가 아니니까 얘가 뿌리는 거야? 아니지. 뿌려진 거지. scattered. 여기만 표시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scattered all around it. 그것 주변에. 그럼 it은 뭐냐? 리옹이에요. the city입니다. 도시 전반에 흩어져 있어. 그린 벽화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벽화가 다 낮게의 그림이 아니라 이어진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니네 이런 거 해봤냐? 선생님이 예전에 국민학교 그렇고 중학교라고 할게요. 국민학교 아니에요. 그림 그려가지고 페이지에 책 밑에다가 오른쪽 밑에다가 사람을 그립니다. 계속 하나씩 막 하다가 5, 6개 막 그림 그려서 이거를 후룩 하면은 하나의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해본 적 없습니까? 아무나 이 새끼 나만 쓰레기야? 야, 안 해봤어 한 번도? 책 한 번 넘기면서 어렸을 때 이런 창작감이 없네. 그림 그리면서 연속적으로 막 하고 막 사라라라 하고 뭐 안 해봤어? 아무튼 안 해봤으니까 도시에 벽화들이 흩어져 있는데 각각의 벽화들이 뭔가 이야기를 연속해서 전달해 준다 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어져 갈게요. 분석지는 마지막 페이지 10페이지로 갑니다. At a glance. 글래스는 look보다, look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C랑 look은 두 눈으로 똑바로 보는 겁니다. 글랜스는 각도가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흘끗 보는 거예요. 살짝. 자세히 보려는 게 아니라 얼핏 보면. 그래서 at a glance 하면 대충 보면. There seem to be. 자, there seem to be. 요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there seem to 할 때 there is도 배웠고 seem to도 배웠거든. seem to. 뭐뭐인 것 같다. 추측할 때 우리가 대충 자신 없을 때 뭐뭐인 것 같아요. 근데 문장에 there is, there are. 이거로 시작하면 뭐예요? 뭐뭐가 있다. 이거와 이걸 합친 거야. 있다와 뭐뭐인 것 같다 합쳤으니까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럼 시작이 there, seem to be. 이렇게 나온 거 해석 어려울 게 아니죠? there is 한 것 같다.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Many buildings. 많은 건물들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there are가 되겠네요. 복수니까. 많은 건물들이 있는 것 같다. 얼핏 보면 많은 건물들이 있는 것 같대요. 어떤 건물들? that 나왔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나온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뒤에 나온 line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 아니라 동사로 쓰인 겁니다. line. 줄지어 서다라는 거예요. 줄지어 서다. 줄 서다. line. 줄 서 있는 건물들. The stairs in the mural above 했습니다. 계단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줄이 나 있는 건물들. In the mural, 벽화 속에서 above, 위에 있는. 자, 왼쪽 그림 보면 바로 이거죠. 이렇게 보면 요 계단이 있고 뒤에가 그냥 벽인데 벽에다가 그림을 약간 건물들을 이렇게 조금 작게 걸면서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끝이야. 사실은 이건 다 벽이야. 그냥 벽인데 그림에 원근감을 주면서 쭉 이어진 것처럼 길을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여기 계단 끝에 있는 것부터는 그냥 벽인 거고 건물 두 채 옆에 있는 건물이 끝인 거예요. 근데 이걸 뒤에 그림을 그려서 뒤에 쭉 올라가면 여러 개의 건물들이 끝까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계단도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원근감을 표시한 겁니다. 재밌죠, 이런 거. 자, however, 하지만 그 그림은 거대한 벽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Painted on a building wall. 벽에, 빌딩 벽면에, 그 건물벽에 그려진 거대한 벽화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 앞에, 요 건물 앞에 있는 부분이 다 그냥 건물인 거예요. 그죠? It looks so real that, 자, 그것은, 자, 앞에 있는 it은 뭐냐? The picture입니다. 그 그림이 so real that. 자, 그럼 so that 구문 나왔네요. 너무나 형용사에서 뒷문장 주어 동사하다라는 거죠. 너무나 리얼해서 whoever, 여기 whoever 나왔네. 누구든지. 주어 자리에 whoever가 나왔습니다. 주어 자리에 whoever가 나왔으니까 얘는 anyone who입니다. anyone who. 누구든.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 두 단어예요. 복합 관계사는 왜 복합 관계사다? 하나의 단어 안에 두 가지 단어의 뜻이 붙어져 있다. Whoever happens to see. happens to see래요. 자, 단수 취급이니까 무조건 happen에 s 붙었죠? to see. 이때 happen은 발생하다가 아닙니다. happen to. 요게 우연히 뭐뭐 하다는 뜻이야. 그럼 뭐야? 우연히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앞부분까지 끝났고 그 그림을 즉 그것을 it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whoever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야. 그것을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은 우연히 보는 사람은 누구든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 봤다는 얘기지. 이거 벽화래 한번 가서 보자 하는 사람은 벽화인 거 알고 있겠지. 그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본 거야. 여기 뭐가 있네? 와, 위에 건물들 쭉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연히 본 사람들은 may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동사입니다. may be tempted. 유혹을 하다가 tempt야. be tempted니까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뭐 할 유혹? take the steps up. take up. 걸어가는 거야. 계단을 걸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to visit. 방문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올라가요. 방문하기 위해서. 누구랑? with those painted men and women. 뒤에 복수형은 men. 근데 woman이 아닙니다. women이죠. 복수형. 그려져 있는 남자와 여자와 함께 그들과 함께 바로 방문하려고 계단을 올라갈지 모릅니다. 잠깐만 사진 같이 해보자. 이거 전체가 다 그림이네. 그지? 네. 여기 계단 자체가 이거 그림이네. 이거 내가 사진 본 거예요. 그지? 계단에서 그림이에요. 그죠? 애초에 이거는 길가 옆에 있는 벽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일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물 자체도 다 그림이네. 그지? 내가 작년까지는 요 문법 중심이 하는 선생님 때문에 요 문장 구성을 하느라고 그림을 잘 안 보고 내용만 설명했거든. 근데 사진을 보니까 좀 더 나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네요. 근데 뭐 중요한 게 요 부분이 또 내가 얘기했어.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라 해서 문법 구조였는데 작년에 이 부분이 단어 주고서 배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복합관계대명사 나와 있는
It looks so real that whoever 이 문장 있죠. 이 별표돼 있지. 요것도 별표 3개. 지금 자이언트 캔버스에서 작년에 2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너희들도 일단 이 2문장은 반드시 기억해 준다. 하라고 했는데 틀리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별표 3개라고 했는데 별표가 없잖아요. 그치? 써보라니. 별표 3개 해야지. 끝까지 안 합니다.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지? 네. 너무나 진짜 같아서 뭐뭐하는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올라갈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에요. 거기 앞에 별표 하나 있잖아. 네가 추가로 3개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제 결론이에요. 리용에 있는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의성은 타고난 재능이라든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가질 수 있는 거다. 창의성은 이라고 시작했잖아. 다시 한번 결론에서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양괄식 구조예요. 주제를 한 번 해주고 결론할 때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창의적이라는 것, 창의적인 사람들은 마술사들이 아닙니다. 매지션이 아니래. 그들은 ordinary people이다. 평범한 사람들이래. 너와 나와 같은. 앞에서 한번 본 것 같죠? 우리도 창의성 가질 수 있다. 그지? 똑같은 구조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과 우리, 즉 창의적인 사람과 우리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 대디하다. 그들은 try to find, try to는 하려고 애쓰다. 찾으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뭐를?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어디 안에서? in themselves,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주변 환경에서. 먼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에게서 뭔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내 주변엔 없을까? 이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한다면 전교 1등 하는 상위권 애들은 내가 가진 문제는 다 풀었나? 나 부족한 점 없나? 내가 가진 문제집에서 안 한 건 어디지? 이걸 찾는데 하위권 애들은 나올 것만 모아놓은 문제집 없나? 너 새로운 문제집 없나? 이걸 찾는 거야. 아, 없네? 그럼 난 못하겠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면 됩니까?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서의 문제점을 찾으면. 자, they seek. 그들은 seek 하래요. seek는 찾다, 구하다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seek to 동사원형 하면 동사를 추구한다 하는 게 추구한다. 동사하려고 애쓰다. try와 비슷합니다. make connection. 커넥션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try to가 한번 나와서 seek to를 쓴 겁니다. 의미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추구합니다. 연결을 만들어내려고. 어떤 연결을? That have never been made. 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나오고 수동태 나왔죠.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전까지 만들어진 적 없었던, 즉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죠? 차이점은 그거죠. For these reasons. 우리 에세이 쓸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많이 써줬는데 내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죠? 이때 for는 뭐예요? Because of란 얘기예요. for의 의미는. for 다음에 사람 나오면 아까는 뭐라 써? 누구누구에게는. 그 다음에 사물 나오면 뭐뭐 때문에 뜻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The expressive creativity래요. 표현력이 강한 창의성을. 누구의? 많은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 즉 expressive한 creativity, 표현적인 창의성. 어디서 나타나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예술에서 나타나는 그런 창의성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In everyday object. 일상생활의 물건들, 일상의 사물들에게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래서 되나요?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시각만 좀 바꾸게 창의적인 마인드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물건도 될 수 있다. 탈바꿈 될 수 있다. Who knows? 누가 알겠어? 마지막 나왔네요. 이게 뭐야?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몰라요. You can be inspired to. 당신도 영감을 받을 수 있을지. 당신도 영감을 받을지. 그 얘기는 돌려말하면 뭡니까? 이 말은 너도 영감을 받을지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그냥 평범한 물건들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본문을 일단 한번 끝났어. 근데 5단원은 아직 학교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요 프린트, 복합관계 대명사 프린트는 챙겨서 수업 시간에 요거 분석 노트는 같이 보고 요거를 챙겨서 갖고 오면 되고요. 알겠죠? 과제는 선생님이 과제는 목요일까지 제출하는 과제를 줄 건데 1단계로 너희들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교과서든 모의고사든 가장 먼저 끝낼 수 있는 부분들 보기를 만들지 않고 시험 포인트 보는 어버버이 포인트 있죠? 고르는 문제 하나랑 본문을 딱 줄 테니까 한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보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 쓰는 것까지 해서 2개의 프린트를 묶어서 줄 테니까 목요일까지 제출합니다. 알겠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교과서 들어갔잖아?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제를 여기서 2배를 쓰고 가야 돼요. 지난번에 써본 사람들은 알겠죠? 오답은 다 쓰는 거예요? 어? 뭐를? 오답 노트를 다 쓰냐고? 아, 영작을 하는 거냐고? 아니, 내가 보여줄게. 예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과제지에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했던 게 이런 유형이죠. 문제 왼쪽에 오른쪽에 한글 나와 있고 이렇게 2개 중에서 어버버이 포인트 되는 거 있잖아. 포인트들을 살짝 2개 선택형으로 줬어. 그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오면 같이 하자. 그냥 하는 거고 숙제를 제외. 니네가 일단 본문부터 익힐 거니까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선생님 요거를 본문을 영어 있는 활자를 한 줄씩 한 줄씩 끊어놨어요. 그리고 칸을 블랭크를 띄워놨죠. 여기를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한 줄씩. 너희가 쓰고 싶은 대로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요거 해석을 쓰는 건데 잘 모르겠으면 당연히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분석 노트 있으니까. 보면서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는 익혀두란 말이야. 중요한 건 너네가 지문을 난 외워서 내용을 기억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적어도 굵은 볼드체로 나와 있는 챕터별로는 구분해야 됩니다. 처음에 연필심 가지고 했던 이야기, 손으로 바디 페인팅까지 한 세트고요. 그 다음 아티스트의 이야기, 그죠? 종이 뚫어가지고 만든 사람 이야기. 세 번째는 길거리 예술가들 이야기와 프랑스 리옹 도시, 그지? 요거는 별개로 따로따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중에 너희가 기억 못하는 부분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요거 쓰는 거니까 푸는 거 없어요. 쓰는 게 숙제입니다. 아직은 푸는 거 없습니다. 그거 하시고 수행평가 발표 잘 하시고 주에는 최대한 빨리 해서 좀 보내보고 선생님이 빨리 해줄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안 받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내일까지라도 보내줄 테니까 이름을 안 써서 보내줄 테니까 그대로 여기서 학원에 수행평가 보러 왔던 거 출력해서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학교에서 교과서 6단원이 끝난 반이 있다 그랬지. 준비해지네 반. 그럼 모의고사 번호가 공개가 될 수 있으니 나오는 순간 바로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또 자료 준비하기가 수월하니까 각자 해주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교과서에서 단어 같은 거 적어준 거 있으면 와서 선생님한테 사진 또 찍을 수 있게 해준다. 알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단어 틀린 거 요거 나눠줄 테니까 남아서 오른쪽 옮겨서 단어 다 쓰고 하겠습니다.